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도시개발법 공부할 차례거든요. 17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 도시개발법은요,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가장 필요 없는 법이에요. 가장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는 제일 어렵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가장 자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수많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그때 적용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고, 이 도시개발법을 잘 하셔야지만 용역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은 사모님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본인의 어떤 비자금은 다 이 도시개발법 공부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세요, 도시개발법.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 자문위원들이거든요, 다. 예.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모르는 법은 어렵게 못 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들은 우리가 법하고 시행령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대통령까지만. 근데 도시개발법은 시행규칙까지 나와. 그래서 시행규칙까지 시험에 나오는데 그럼 우리 학생들이 맞히고 올까요? 틀리고 올까요? 맞히고 와. 왜? 그해 문제가 됐던 시행규칙 하나만 제가 요구라 그래. 그것만 요구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최근에 써먹었던 거, 교수 출제하시는 분께서, 그러면 그거 꼭 내게 돼 있거든요.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본인이 샅샅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는 도시개발법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중개사는 단지 자기가 중개업하는 곳이 도시개발구역이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중개할 때 설명해 주는 정도예요. 근데 우리 다음에 공부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이잖아요. 바로 중개사가 직접 다 써먹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근데 여러분들이 도시개발 사업에 뭐 시행자가 될 리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을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 예. 도시개발법은 6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한 4문제까지는 쉬워요. 근데 2문제가 이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구석진 데서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본인이 실제 했던 것을 시험에 내버리는 거지. 안 해본 우리는 어떻게 맞히겠어,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래도 다 맞히고 돌아왔다. 예, 그리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정답은 찾고 왔어. 예, 요런 표시가 있으면 그게 정답이다 알려주거든. 근데 맞췄는데 자기가 왜 맞힌지를 몰라요. 일단 맞힙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 성적은 뭐예요? 표시주의지. 우리 여기 컴퓨터 답안 체크할 때는 민법상 표시주의야. 내심적 효과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 다 배우셨죠? 예, 표시주의야. 예. 그래서 4문제는 쉬워요. 쉽습니다. 4문제는 쉽고 2문제가 이제 좀 까다롭겠습니다만은 2문제도 우리는 포기 안 하고 2문제는 내년 7월 달 이후에 공략을 해. 2문제는요. 왜? 7월 달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목하는 데가 거의 용인시예요. 용인시 사업에서 써먹었던 주문이 2문제 나와요. 예. 일단 4개는 쉽다. 제가 쉽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너나 쉽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진짜 여러분 기준은 쉬운 거예요. 예. 가끔 가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는데 제 귀에 들리는 수가 있어요. 너나 쉽지 그러는 거. 맞아요. 예. 이 학원 강의실은 이 공명이 잘 되기 때문에요. 다 들려. 작은 소리가 다 들려. 저 뒤에서 너나 쉽지는 안 돼. 예. 여러분 기준은 쉬운 거예요. 이 도시개발법은 여기 2000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200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1999년도까지는요. 2개의 법률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 처음 등장한 게 2000년도에 처음 등장했고 1999년도까지는 2개의 법률에 나눠 있던 주문을 지금 더해서 도시개발법을 만든 거예요. 예전에 옛날 법인데 또 도시계획법 또 나와. 도시계획법. 옛날 도시계획법에는요. 도시계획사업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사업이 있었고요.
옛날에 있던 법인데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가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거든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으로.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있어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이렇게. 요 두 개가 지금 더해진 게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쓰는 법이 도시개발법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법에 나오는 법조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독립된 법을 만든 게 요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러면 요 우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어려서 이제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농촌 마을에 논밭의 경계가 삐뚤삐뚤해. 논밭의 경계가. 그래가지고 논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이렇게 경작지, 논밭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라는 분이 자기 논밭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모양이. 을이라는 분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을.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갑을병 4명 다 네모 반듯한 농지를 못 가지고 있죠. 그러면 농기계를 써서 농사 짓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 다 갈아엎고요.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하는 거. 이걸 옛날에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했다 그럽니다. 전 본 적이 없으니까. 예. 혹시 본 적 있어 이거? 솔직히 얘기해봐. 예. 얼굴에 써 있어요. 봤다는 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갑한테 요쪽 땅을 네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쪽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의 땅 이만큼을 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자기 땅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그죠? 그러면 갑이 내놓은 땅 요거 있죠. 요걸 을이 가져가. 그 대신에 을은 요 땅을 내놔. 그러면 을은 이렇게 다시 네모 반듯한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병은요. 이쪽에서 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요거 가져가고 지 땅 내놓고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갑을병 3명은요. 다 네모 반듯한 땅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이제는 뭐 농기계를 써서 농사 짓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논뚝길도 만들기 편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편하죠.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경작지, 논밭 같은 경작지를 정리한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10년 이상씩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갑이라는 분은 이 땅을 내놓으라 그랬더니요. 이 땅 부분, 이쪽 부분 지가 아끼는 부분이야. 내놓기 싫어. 병의 땅 이쪽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렇잖아요? 서로 이해관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하라 그러면은 10년 걸려도 못할 수 있는데 이것이 1972년도부터 했어요. 72년부터 새마을운동 하면서부터요. 그래서 1972년도에 새마을운동부터 할 때부터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1년 내에 다 끝내버렸어요. 보통. 몇 달도 안 걸려. 왜? 혹시나 이 갑이 좀 반대한다 싶으면 이 사람은 잠시 사라져요. 그래서 교육을 좀 받고 와. 교육을. 그래서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한 10년 걸릴 만한 것들이 몇 달 만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1972년도부터 해서 한 1년도 안 돼서 전국의 모든 논밭이 바둑판 모양처럼 다 만들어진 겁니다. 예. 교육의 힘이야. 교육의 힘. 예, 교육. 근데 이게 공식 명칭은 경지정리사업이 아니에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야. 공식 명칭은. 그러면 논밭만 이렇게 바둑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지 있죠? 대지도 저렇게 해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지도 똑같이 저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에요.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게 만약에 논밭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만들면서 중간에 사람들이 다닐 길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농도이 필요하죠.
각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땅을 조금씩 떼어내는 거야. 떼어내가지고 너 이만큼, 너 이만큼, 이만큼 떼어내. 이걸 갖다가 이제 농로를 만든 거예요. 농로가 없으면 농사짓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낡은 요 논밭 삐뚤삐뚤한 것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면서 일정한 면적씩을 조금씩 띄어나가지고 이것을 도로를 딱 뚫어버렸어요. 농촌에 이제 도로가 빵빵빵빵 뚫려가지고 기계도 왔다 갔다 쉽고 농기계도 사람도 쉽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요거 띄어내는 거 있죠. 여기 바로 이제 우리는 여기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서의 핵심적인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서는요, 요것을 갖다가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래요. 환지 방식으로. 환지. 땅을 교환한다는 뜻이야. 교환, 환지. 땅을 교환하는 거죠. 보세요. 갑을병은 기본적으로 땅을 다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낡은 땅 대신에 새 땅을 받는데 새 땅이 자신이 종전에 갖고 있던 땅하고 비슷한 위치일 수도 있지만 약간 벗어난 위치도 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예. 그래서 자기 땅을 기본으로 하면서 옆에 땅을 조금 가져올 수도 있지만 조금 떨어진 곳, 한 몇십 미터 떨어진 땅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낡은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받았지. 이게 바로 환지입니다. 환지.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환지 방식. 근데 돌려받는 땅의 면적은 조금씩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비율을 갖다 우리는 보통 감보율이라고 해요. 감보율 그래요. 감보율 그럽니다. 근데 농지 같은 경우는 감보율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농로 같은 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 근데 저 땅이 만약 대지야. 건물 지을 땅이요. 내가 낡은 땅이지만 삐뚤삐뚤하지만 한 1000평을 갖고 있었는데 보통 돌려주는 거 한 500평 돌려줘요. 50% 정도 기본이. 예, 되게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나는 1000평 갖고 있다가 500평만 돌려받으면 손해본 건가? 손해본 거야. 그 단순히 얘기하면 안 되지. 개발된 네모 반듯한 땅으로 돌려받았는데 면적은 절반이 줄어들었지만 내가 준 500평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도로, 공원, 학교,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그 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땅값은 더 증가하게 돼요. 땅값은요. 땅을 내놓은 거 이상으로 땅값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은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그다음 예전에 도시계획법이 있던 도시계획 사업은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수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수용 방식으로 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한테 보상금을 다 줘요. 보상금 주고 몇 월 며칠까지 다 이주하라 그럽니다. 보상금 주고 소유권을 강제로 뺏어 사업 시행자가 이주시켜. 그리고 나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낡은 건물 다 철거하고 땅 다 갈아엎고 깨끗한 대지를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를 필요로 하는 건설회사한테 분양을 합니다.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회사는 아파트 청약받고 그 다음에 상가도 분양하고 해가지고 다 짓고 나서 이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전에 미리 도로, 그 다음에 공원, 학교, 도서관도 다 만들었어요. 이제 입주하면 다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더한 거 현재 도시개발법.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수용 방식의 시험에 한 문제 나오고 환지 방식이 또 한 문제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은 뜻이 두 가지예요. 시가지를 조성하는 거하고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뜻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시가지 조성과 단지 조성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시가지 조성은요. 우리가 보통 신도시 건설이라는 말 쓰거든요. 그럼 우리 신도시라는 말은 법에서 안 써. 신시가지라 그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신시가지, 분당 신시가지 그러면 왕따 되기 쉬워요. 남들은 다 신도시라고 하는데 혼자 신시가지 그러면은 이거 본인이 맞는 건데 맞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왕따 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냥 신도시라고 하시고 공부할 때만
우리 같이 똑같이 배운 사람들끼리만 그냥 신시가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에서는요, 목욕탕이 맞아요, 목욕장이 맞아요. 목욕장이 맞는 거예요. 법에는 목욕장이에요. 목욕탕 허가라는 건 없어. 목욕장 허가야. 근데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근처에 목욕장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바로 고발 들어가. 북의 손 줄 알고. 예? 이 사람이 맞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이 역으로 몰린다니까. 그러면 이발소가 맞아요? 이용원이 맞아요? 이용원이 맞아. 이발소 허가라는 건 없어. 이용원 허가예요. 이게 60용어를 안 바꾸고 60년대 용어를 똑같아 전혀. 이 근처에 이용원이 어디 있습니까? 또 신고 들어가는 거지. 예? 북의 손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린다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 살기가.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정확한 걸 나 혼자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 진짜. 예? 예. 요즘엔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더 힘들었어요. 예전에는요. 예전에 제가 강의 처음 했을 때 이 법대 출신 중에서 이 전공한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학원에 전국 학원에.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냈는데 전국에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게 틀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저 혼자만 전공자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지도 교수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원래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만 쓰면 돼. 밖에서 남들이 쓰는 용어 같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도시라는 말을 갖다가 쓰면 안 돼. 법에서는요. 그냥 신시가지예요. 신시가지. 예. 밖에서는 그냥 신도시, 신시가지. 그리고 요 시가지 조성이 있고요. 그다음 이게 단지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문화예술단지, 그 다음에 유통단지, 관광단지. 제주도에 무슨 그 관광단지 있죠? 제주도에는 뭐야? 중문단지. 그 다음에 저기 경주에 있는 단지, 보문단지. 이게 다 관광단지예요. 이런 단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단지 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관광단지라는 말이 멋있어? 아니면 테마파크라는 말이 멋있어? 좀 있어 보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법에서는 테마파크라는 말 쓰면 안 되고 관광단지 그래야 돼요. 관광단지.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둘 중에 규모가 어느 쪽이 더 커요? 이게 더 커, 이게. 더 크다고. 예. 그래서 처음 2000년에요. 도시개발법을 만들었을 때는 두 개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법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규모가 큰 시가지 조성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2002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2003년도부터 이제 시행한 거예요. 2003년에 신설된 조항이 있어요. 시가지 조성, 규모에 큰 거에만 적용되는 시가지 조성에만 적용되는 게 2003년도에 신설됐거든요. 요거는 매년 시험에 나와요. 조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거나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만한 게 나오는데 시가지 조성에만 적용되는 주문이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10개 정도는 한두 개는 매년 나오고 2003년도 이후로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가지 조성이 적용되는 것은. 공부할 때 이거 나오면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도시개발법은요. 이제 요 특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요거 민간 시행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존재한다.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공영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도시개발법이 없을 때야. 그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주체가 시행자가 누구였냐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거든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됐는데 도시개발법을 만들면서부터 민간인, 예를 들면 건설회사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조합이라든가 이런 민간인들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게 바꿨어요. 왜 바꿨냐 그러면 자 우리 관광단지를 만들 때요.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하고
건설회사에서 만드는 거 어느 쪽이 더 우리들이 좋게 만들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 그러니까 공영 개발한 것은요, 영 경쟁력이 없다니까. 민간이 만든 것이 항상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꾼 거야, 2000년부터. 2000년부터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간 시행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민간 시행자. 그러면 요 민간 시행자와 관련된 주문들이 있죠. 요거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6문제가 나올 때요. 일단 수용 방식이 한 문제 나올 테고, 환지 방식 하나 나올 테고, 그다음에 시가지 조성과 관련되는 게 하나 나오고, 민간 시행자와 관련된 하나 나오면은 네 문제는 일단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거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올 걸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중요하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 우리 도시개발법이 이제 170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나오는데, 그럼 도시개발법은 전체적인 한번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전체적인 체계가 이제 총칙 파트가 있는데, 우리 체계는 이걸 빼놨어요. 총칙 파트는 굳이 쓸 필요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구역의 지정이 나오는데, 도시개발구역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할 대상 지역을 말해요. 도시개발 사업할 대상 지역. 그래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시행자라 그래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을 시행자. 시행자가 내가 사업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공사할 계획을 작성해. 이걸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실시계획 그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계획은 원래 수립이라는 단어 쓰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획을 수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작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막 그러죠. 근데 실시계획은 수립이라는 말 안 쓰고 작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립과 작성의 차이는요. 그 계획이 중요하고 아주 포괄적일 때는요, 수립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계획이요, 부분적이고, 정도가 조금 낮을 때는요, 작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 계획은 수립, 실시 계획은 작성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올해,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시험 봐야 되니까, 저의 강의 계획은 수립인가 작성인가? 수립.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은 작성. 대답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작성이지. 그렇죠? 예, 작성.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실시 계획은 작성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시행자가 자기가 공사할 계획 세운 거 실시 계획 작성. 그래서 네 번째 파트는요.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이 나오는데, 요 사업 시행 방식은 바로 여기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근데 두 개 섞어서는 혼용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기타 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타 사항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5개 파트로 한 번씩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여기 170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에서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게 지정권자예요.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가? 예. 그래서 가로 1번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옆에 콤마 찍고 하나 써놔야겠죠. 대도시시장. 예. 그래서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요 지정권자죠.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가? 지정권자. 원칙이 시도지사 하고 대도시시장. 예외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것이 5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시도지사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국토계획법에서 시도지사는 5명을 말했거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까지 5명이었는데 여기서 시도지사는 1명이 빠져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어. 힌트,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 곳. 세종시장이 빠져. 4명 만드는 거예요. 4명. 세종특별자치시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할 게 없거든. 그 안에서.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는 1명이 빠진 4명을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4명.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을 대도시 시장 그러죠. 대도시 시장 이렇게. 예외 국토부 장관은 5가지 경우에 한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거의 매년 나와요. 이런 것 지정권자 누군가. 지금 다 맞힐 것처럼 보이지만 틀리고 돌아온다 제가 한 표 걸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비웃어 막 아니 지가 가르쳐놓고 틀리겠다고 막 그러는 거 있어요. 실제 틀린다니까 자꾸만. 예. 뻔한데 틀려. 예. 뻔한데. 그럼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는 안 배운 문제 거의 없고요. 뻔하지 않은 문제가 거의 없어. 예. 근데 틀리는 거예요. 왜? 숙달되지 않아서. 예. 들으면 다 알 것 같지만 막상 문제 받으면 틀리거든요. 예. 속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는데 5가지 경우 있습니다. 지금 뭐 외울 필요 없고 한 번씩 뭐 읽어보시면 충분하고요. 5번을 저는 내 생애에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천재지변. 포항에서 이제 보여줄 것 같아 막 포항에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거기 이제 아파트 이런 것들이요 막 금 가서 다 이제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돼요. 그 방법이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몇 개의 건물을 묶은다 그러면 단지처럼 주택 단지처럼 말이죠. 도시 개발 사업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요건이 막 적용이 돼. 그때는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는요. 요거는 지자체장이 판단을 하겠죠. 그건 이제 지정권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규모라는 게 나와요. 지정 규모, 지정 규모가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그 면적은 시험장에 갈 때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럴 필요 없지만 도시지역 내가 있고 도시지역 외지역이 있어요. 우리 도시지역 외지역은 어디였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도시지역 내는 다시 크게 2가지로 생산녹지, 자연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최소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해야 돼요. 최소 1만 이상. 그다음 이제 공업지역은요.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3만 이상으로. 근데 도시지역 외지역은요. 원칙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해야 돼요. 근데 예외가 10만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가 171페이지 박스에 나오죠. 보니까 예외. 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이 말은 주거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항상 주거지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통단지 있을 수 그렇잖아요. 근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다는 것은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지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10만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조건은 2개. 시가지. 사람들이 주거지 있잖아요. 주거지. 이 주거지가 되기 위한 조건은 2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등학교 용지 확보. 2번째, 4차로 이상 도로 설치예요.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다는 것은 주거지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면 주거지가 만들어질 때 조건 2개, 주거지역에서 필요한 조건 2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4차로 이상 도로가 설치가 되면 30만이 아니라 10만 이상만 돼도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등학교가 없으면은요, 거기는 주거지가 형성되기가 힘들어요. 왜?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옆에 도시로 유학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유학 보내봐야 걔가 무슨 공부하겠어요? 그냥 본드나 마시고 있겠지. 그래서 초등학교 용지가 필요해요. 예. 그 다음에 4차로 이상 도로는 필요하다 이거지. 그렇죠? 예. 그 면적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만 그 면적을 기억하시고 밑에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법은요. 여러분들 민법을 잘해야 돼요. 도시개발법 내용의 절반 이상은 민법이야. 그다음에 또 그 절반의 절반은 국토계획법이야. 그러면 도시개발법의 순수한 내용은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민법 내용이 절반이 특히 민법 중에 물권법이요 거의 다 나옵니다. 여기서요. 도시개발법에서는 혹시 여러분 요즘에 물권법 배워요? 물권법 187조가 뭐야? 예? 민법 187조 물권법에 나오잖아. 나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바뀌었나? 지금 조문이? 예전에 187조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 것 같은데 들어봤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뭐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을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조문 안 바뀌었네. 이 공법은 돌아서면 바뀐 민법 안 바뀌어. 그렇죠? 그러면 그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예가요.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 있잖아요. 갑을 병이 땅을 교환받죠. 환지 받았죠. 땅을 교환해 주는 것을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 뒤에 나오는데요. 환지 처분이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기타 법률이 바로 이거야. 도시개발법의 환지 처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환지를 받잖아요. 내 앞으로 등기 안 해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해. 단지 이걸 팔고 싶어. 그때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니까 서로 대화가 되잖아, 지금요. 그렇죠? 도시개발법은 다 민법이에요. 이게 지역권 나오고 다 나와. 지상권, 지역권 다 나와.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민법 공부 안 하면 내가 그걸 다 설명하면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권법 양이 엄청 많은데 다 설명 다 해야 돼. 지역권, 지상권이 뭐고 전세권이 뭐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나와요. 여기 도시개발법에요. 그래가지고 저당권도 제일 어려운 게 막 나와. 저당권도요. 그래서 물상 대위 이런 거 막 나와. 물상 대위 다 나오면 여기도 나중에 물상 대위 물자 이렇게 쓰거든요. 물건 위에 대자 이렇게 써요. 대신 위치한다. 여러분들이 아는 물상 대위는 분명히 화재 보험에 들어있는 건물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불이 나서 목적물이 멸실했을 때 대신 받게 되는 보험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배웠죠 이거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공법이 바라보는 민법은요 아주 기초야. 법학의 기초. 우리 공법이 어렵습니다. 물상대위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뛰어넘고 지나가는 것들은 내가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야. 예? 예. 가르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만 생길 뿐이야. 그래서 민법 공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1월 달부터 있죠. 이제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로 밑줄 치면서 공부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민법을 다 끝내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 지정 효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첫 번째가 그 지역은 도시지역이 돼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결정고시가 의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농림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꾼다.
용도지역 변경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에 용도지역 지정 변경이 있어요. 그럼 용도지역을 갖다가 공식적인 절차로 변경하려면 제일 먼저 기초조사 해야 돼. 기초조사. 그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재취약성 분석을 거쳐서 용도지역 변경안을 만든 다음에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계획안을 입안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용도 지역 변경을 결정하고 고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형 도면을 고시했을 때 이제 드디어 도시 지역으로 변경된 효력이 발생하는데 빠르면 한 2년 정도 걸려. 빠르면. 예. 어느 세월에 도시개발 사업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면 무조건 그냥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복잡한 절차를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구역은요. 건물을 많이 짓나요? 안 짓나요? 많이 짓겠죠.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잖아. 대규모 건축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네. 지구 단위계. 그래 자동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이 가로 2번에 이 얘기가 나와. 지금 가로 2번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다만 취락지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취락지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는 도시지역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되는 것도 아니다. 무슨 뜻인지 가슴이 와닿지 않은데 괜찮아. 예, 괜찮아. 조금 더 공부하면 와닿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굳이 이해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많아요. 예. 괜찮다. 예. 여러분 지금 민법은 지금 물권법 다 끝났습니까? 하고 있어요. 물권법 지금 진도 20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물권법 총칙은 끝났죠. 물권법 총론은 끝났죠. 예, 전세권 정도 돼요. 전세권. 그러면 그 앞에 우리 그 담보물권 아니지.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끝났죠. 지상권 끝났죠. 다행이다 그래도. 예. 오늘 거기 주로 용익물권을 많이 써요. 담보물권보다는. 담보물권은 여기서 저당권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동산 공법에서는 유치권은 안 나와요. 뭐 질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법정 담보물권 중에서는 저당권만 우리가 나와요. 저당권만. 법정 담보물권이 3개가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3개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저당권만 나와요. 저당권만요. 근데 실무에서는 유치권 나오고 실무에서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저당권만 나옵니다. 거기 이제 가로 1번에 우리 총칙에 나오는 용어 정의를 이쪽에다가 이제 옮겨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총칙에는요. 딱 요것밖에 없어. 도시개발구역의 뜻하고 도시개발사업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시개발법 총칙에는 도시개발법의 목적하고 목적에는 공공복리란 말이 나와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뒤에 건축법 3개의 법에서는 공공복리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의가요. 지금 거기에 나오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다른 법은 용어 정의가 많이 나오는데 도시개발법은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용어는 다 국토계획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따로 독자적인 용어가 필요가 없어요. 자,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뜻,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생태가 무슨 뜻이에요? 생태가 얼리지 않은 거? 않은 거? 생태 목적의 도시개발 사업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짐승들 뛰어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 적이 없어. 해방 이후로. 짐승들은 유권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사람들을 띄워놓을 곳도 없는데 지금은 짐승이 있어요. 근데 법에는 있어요. 생태 목적,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 이거다.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의 뜻은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이다. 예. 그다음 우리 가로 3번에 이제 개발 행위의 금지가 나와요. 개발 행위. 자,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할 때 우리 개발 행위 허가제 배웠죠? 개발 행위의 뜻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 행위로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 3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3개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야.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저촉되거나 도시 개발 사업에 저촉되거나 정비 사업에 저촉되면 다 개발 행위라 그러고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된 곳에서는 장차 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도시 개발 사업, 즉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바꿔야 돼요. 도시 개발 구역 안에서는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받는 게 국토계획법보다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도시 개발 구역 특히 추가된 거. 박스 안에 봤더니 1번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거는 똑같아 국토계획법하고. 근데 도시개발구역에서 추가된 게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이 추가가 됐어. 대수선, 용도 변경 추가됐죠? 대수선, 용도 변경은 뒤에 건축법에서 다시 나와요. 그래서 건축법 공부하고 다시 오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말 그대로 크게 고치는 게 대수선이에요. 예전에 제가 저기 의정부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누님께서 맨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 이건 도무지 예의가 아니잖아. 제가 벗으라 그랬습니다. 딱 벗는 순간 제가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쓰라 그랬습니다. 예. 대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님의 별명이 그날부터는 이제 수선 언니라 불렀어요. 수선 언니. 근데 그때가 이제 한 1월 달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몇 주 후에 이제 그 학원에 처음 이제 입학하신 분들이 다 이제 사람들이 그 언니를 수선 언니라 부르니까 자기도 똑같이 수선 언니라 부르는 거야. 이름이 수선인 줄 알았어, 이름이. 그래서 한날 너무나 이제 백치미가 있는 누님께서 그 언니한테 언니 성이 뭐예요? 그런 거야. 수선이라고는 안 하는데 나 대시야. 나 대시야. 그래서 또 이 순박한 언니가 대조용의 후예인가 보다 해가지고 대수선 언니.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도 건축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수준 높은 유머구나 이렇게 한 거죠. 대수선. 예. 예. 그 제가 방금 얘기하니까 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요. 예. 누구랑은 얘기 안 합니다. 예. 누구랑은 예. 그래서 대수선은 할 때는 허가를 바꿔야 돼. 이 대수선이 도시개발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예. 허가 바꿔야 돼. 예. 그래서 저한테 허가 안 받은 사람들 많겠네. 용도 변경은요. 요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탁소를 슈퍼마켓으로 바꾼데 용도 변경이거든요. 이거 허가 바꿔야 돼요. 선생님, 진짜 궁금한데 물론 도시개발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뒤에 건축법 공부하면은 요거 이해가 되는데 용도 변경이 왜 도시개발 사업한테 저촉되겠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에서요, 내가 주택을 갖고 있어.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야.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야.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같은 거예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주택을 가진 사람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가진 사람하고요, 아파트 분양권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느 쪽이 아파트 분양이 유리할까? 주택이 일단 유리하다고 봐. 그러면 내가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세탁소 소유자야.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고 싶어. 그래서 주택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저촉될 우려가 있겠죠. 처음에 계획했던 아파트가 공급이 100%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 변경 같은 거는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대수선은요, 수선하면 가치가 증가하지. 여러분들 분명히 물권법 시간에 배웠을 텐데 첨부 배웠어요?
혼하, 가공 배웠어요? 예? 유익비에 배웠어요? 그렇지, 유익비에. 그럼 여러분들 그 우리 통상의 손실 보상은요, 유익비하고 필요비가 있잖아요. 그 필요비, 내 눈 옆에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빨간 약을 발라주는 게 필요비야. 상처 난 김에 쌍꺼풀 수술했어. 뭐야? 유익비야 그게. 예. 왜 웃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이해가 쉽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할 만한 분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예. 모든 것 나는 내 몸을 가지고 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어. 내 몸을 가지고 예. 예.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잘못하면은 103주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 못하니까 103주 위반. 예. 103조가 뭐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예. 그래서 103조 위반이 될까봐 일을 못한다. 예. 그래서 여기 대수선을 하잖아요. 이게 가치가 증가하면은요 보상금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 거의 안 내줘요. 공작물 설치, 토지영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까지는 국토계획과 똑같아. 그런데 이제 7번에 하나 더 있네. 그렇죠? 중목의 벌채나 식재. 나무를 심거나 나무를 벨 때도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중목이라고 돼 있죠. 죽자가 대나무 죽자예요. 대나무는 나무일까요? 아닐까요? 대나무는 나무예요? 아니에요? 거기 누님이 말해보세요. 대나무는 나무예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하고 막 해야지. 예? 우리 나무는요, 나이테가 있잖아요. 대나무 나이테가 없죠. 그렇죠? 나무는 안이 텅 비어 있나? 나무는 안 비어 있죠, 속이. 대나무는 비어 있잖아요. 나무에는 마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대나무는 나무가 갖춰야 될 조건 하나도 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 때 도시개발구역 안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렇게 털을 닦아놨는데 나무를 심을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거야. 왜? 나무 심어놓으면 나중에 아파트 지으려면 나무를 베야 될 거 아니에요. 방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를 안 심고 예? 대나무를 심어버리는 거야.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파트 지을 때 이것을 베는데 나무보다 더 힘들어, 대나무가. 베는 게. 그러면 방해된다는 의미에서는 나무나 대나무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중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은 나무든 대나무든 똑같다. 그래서 중목의 벌채나 식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힘들거든 이거.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어떤 사람이 어깨에 나무 묘목을 메고 오는 거야. 그리고 땅에다 심으면서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얘기인가? 예?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다른 학원에 어떤 분이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소크라테스는. 누가 혹시 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스피노자라는 사람이죠. 스피노자. 예, 스피노자.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 스피노자라는 얘기야. 예. 그러면 왜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랬을까? 사과나무가 유실수고요. 수용 보상금 받기가 제일 좋은 거야. 바로 보상금을 받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사과나무는 심은 지 3년만 지나면은요, 사과 열리거든요. 그래서 단기 수용 보상금을 노릴 때 사과나무를 심어. 그러니까 바로 이 스피노자가 원래 부동산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 그 공법 선생의 해석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중목의 벌채나 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개발행위지만 허가 안 받는 거 있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있어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예, 이거 알아요. 예. 이거는 동네 꼬마들도 압니다. 아는 이유가 엄마가 거실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놓는 거야. 엄마가 거실에 동영상을 틀어놔. 근데 엄마는 자꾸만 까먹어. 설거지하다 까먹고 그러는데 그걸 같이 보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은요. 얘는 기억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엄마가 헷갈리면 아들이 알려줘. 엄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 연급조치는 개발에 허가 안 받는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 모임에 가면은 그날 애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들이 저한테 인사해요. 예, 컴퓨터에서 보던 아저씨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동네 꼬마들도 안다. 재해복구나 재난 수술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국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조심할 게 있어요. 이분이 동영상 공부하시다가요, 잠시 이렇게 정지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칠판 손 들고 있는데 이거 정지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 제가 집에 두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전국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손 내렸을 때 좀 정지시켜 주세요.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픈지 알았다가 제가 진짜 그 시립도 갔거든요. 성동구청에 그 도서관이 있어, 우리 집 근처에. 그래서 제가 성동구청에 가서 이제 책 좀 보려고 갔다가 옆에 보니 요즘에는 다 노트북 다 볼 수 있대, 보니까. 다 꽂은 노트북을 보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있는 거야, 동영상으로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왔다 갔다 보는 거야. 이 사람 만나 싶은데 저는 이제 시침 뚝 뛰는 거지,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분이 한 2, 30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렇게 칠판에서 손 딱 올리고 있는데 정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시간 있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서. 그날 밤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이유를 알겠어요. 내가 어깨 아픈 이유 요즘에. 그래서 혹시나 동영상 보실 때는 제 팔 내린 다음에 정지시켜 주세요. 진짜요, 이거 어깨 아프다니까. 예. 그래서 동네 꼬마들도 다 알고, 그래서 합격자 모임 때 데려온 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러면 걔가 알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이거 알아, 이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농림수산물 생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고 한다. 4번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는 거 있죠. 예. 그 남교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는 물건을 쌓아도 저촉 안 돼요. 관상용 중목, 이거는 보통 화원 있죠. 화원에다가 심어놓은 나무가 관상용 중목이잖아. 이거는 저촉되지 않아요. 단 가로에 경작지에서 임시 식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농지법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일단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예. 잠시만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예, 칠판 지우지 마세요.